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건강 가진 여러분 건강하시죠? 요즘에 연일 들려오는 코로나 소식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또 깜깜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수선하실 텐데요. 사실 우리 안에는요, 이런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갑갑한 마음이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안에는 긍정과 부정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오래 살까요? 긍정인가요? 자,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은 나예요. 나기 때문에 내가 밥을 주는 녀석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나를 우울하다라고 하는 분은요, 계속 우울하다에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거에 늘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이렇게 물어도 답이 바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밥을 항상 잘 차려주셨군요. 자, 짧은 시간에 마인드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볼 텐데요. 마인드맵의 개념과 그리고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마인드맵의 활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지도를 그리듯이 줄거리를 이해하며 정리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영국의 심리학자 토니 부잔이 개발한 프로젝트 관리법인데요. 21세기의 노트 필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그 직선식 빨강과 검정과 파랑으로만 하던 노트 정리를 세 가지 색을 사용하고 그 색과 그 핵심 단어 그리고 이미지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거 넘겨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인드맵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알아볼 텐데요. 장기간 저장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선 필기보다 방사형 필기이기 때문에 유연한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우리의 뇌는 자뇌와 우뇌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이 자뇌는 어떤 겁니까? 정리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거고, 우뇌는 공상하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이런 비언어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마인드 매핑을 많이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발달을 하면 자와 우와 뇌가 발달해서 무엇이 발달을 하냐면 다중지능이 발달을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인드맵의 활용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동시를 쓰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동시를 쓰고, 독후감을 쓰고, 일기를 쓰고, 신문 사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소개서를 하고, 줄거리를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에 예로 보기로 할 텐데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방학을 맞이하게 되고 아이들과 함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이들과 앉아서 간단한 책을 읽고 매핑을 해보고 색칠을 하고 그러면서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저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 다음에 넘겨서요. 자, 1차적으로 마인드맵, 두뇌의 마인드, 노저 스페리가 이야기한 두뇌를 가지고 아주 한 10장이 넘는 논문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간추렸습니다. 아주 보기 쉽죠.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뇌 한번 보세요. 세 가지 색을 사용을 했죠. 먼저 세 가지 색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뇌는 계산하고 숫자, 분류 이런 것들이 있고, 오른쪽 뇌는 음악을 듣고 공상을 하고 우주를 상상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잠깐 눈을 감아보실까요? 자, 눈을 감아보는데 금방 그 영상이 다 떠오르죠. 색도 떠오르고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음표도 떠오르고 떠오르실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시각적 효과가, 눈을 뜨시고요. 시각적 효과가 크다 말을 했어요. 장기간 저장 능력이 크다. 이게 바로 마인드맵의 효과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넘겨서 이제 그러면 아까 다중지능이 발달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중지능이 발달할 거냐 이야기를 해보면요.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지능이 우리 인간한테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1%밖에 자기 지능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검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능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도 보면 아실 거예요. 나는 어떤 지능이 있어서 무엇을 잘하는가? 어느 지능이 있는 사람은 시인이거나 방송 아나운서들이겠죠. 여러분 보면 금방 알아요. 논리수학은 과학자들, 신체운동은 체육선수들 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넘겨서요. 여러분들은 잠시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천재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수많은 지능의 영역이 있지만 아직 이렇게 8개로 분류를 제가 간략하게 해보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좀씩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천재야라는 말을 하는데요. 골고루 다 잘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뇌와 자뇌를 다 발달시킨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발달을 하느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마인드매핑을 하게 되면 마인드매핑은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까지는 자뇌예요. 자뇌의 역할인데요. 이것을 색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나누고 하는 과정은 우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달에 두 개의 뇌가 발달을 하게 되면 지능이 점차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나한테는 어떤 지능이 발달해 있는가를 잘 판단해서 이왕이면 나한테 주어진 지능을 자꾸 캐내고 발달시키는 게 더 훌륭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넘기면 곧바로 이제 마인드 매핑하는 방법이 나와요. 우리는요 마인드 매핑을 하려면 먼저 생각을 꺼내야 돼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각을 꺼내는데 주저없이 생각을 꺼내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표현을 하는 게 마인드 매핑의 과정이 되겠는데요. 제가 넘겨서 어떤 아이한테 현장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매핑을 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매핑을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넘기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현재는 무엇을 하고 앞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결론을 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매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좀 내려서 아까 그 아버지에 대한 매핑은요. 그 뒤에 제가 수록한 뒤로 넘어갔네요. 수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나온 그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핑을 하려면 언제나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장인데요.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아까 그렇게 간추린 거예요. 글자로만 간추렸죠. 그런데 나의 아버지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 어디 가서든지 브리핑을 할 수 있고 외울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아버지니까 안 외워도 되는 부분이지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마인드 매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옆으로 길게 이렇게 도화지를 예전에는 우리 항상 이렇게 놓고 글씨를 썼죠. 모든 걸 했어요. 근데 마인드 매핑은 확산적 사고를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자, 이미지를 그려야 되겠죠. 넘겨서 이미지를 그리면, 자,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매핑을 하는데 이렇게 잡아줬죠. 제일 처음에 중심 가지를 넘겨주세요. 중심을 그리고 이미지를 그리고 3가지 이상으로 가지를 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거는 어느 대회를 나가거나 정말 아이들하고 할 때 하는 방법이지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이미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지를 3개를 그려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마인드맵을 했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읽을 때는 넘겨서 2번 넘겨주세요. 환경을 주제로 한 매핑으로 갑니다. 자,
자, 환경을 주제로 매핑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환경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다 놓고 나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이렇게 나누었죠. 이렇게 나누는 것까지가 자녀의 역할이고,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아, 나는 네 가지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자녀고, 색을 칠해 가는 과정이 운의 역할이 되겠죠. 읽을 때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는다는 거. 그럼 넘겨서요. 백두산 마인드맵, 이건 대회에서 나가서 상을 받은 마인드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을 때는 항상 여기서부터 읽어서 이렇게 나가죠. 근데 특징이 있죠. 빨갛게 전체를 했고 파랗게 전체를 했고.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색을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게 엄청 어려워서 아이들이 참 헷갈리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되게 되면 잘하게 되는 거죠. 넘겨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줄거리 요약하기. 아까 그 일기쓰기, 동시쓰기, 줄거리 요약하기 등이 있는데요. 여기는요, 동화를 줄거리를 요약을 했어요. 이 한 장만 가지고도 어린 아이들하고는 한나절을 놀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주면서 이걸 읽으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라고 하면 아이들은 상상력을 해가지고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대회에 나가서 본선에 진출된 작품인데, 이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해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벌써 낫의 갈표를 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이 얼굴과 이거를 이퀄을 시켜놨어요. 뭔가 아이들이 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 내 자녀나 또 손주, 손녀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리가 굉장히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풀어보면, 이건 이제 마인드맵을 해놓은 거예요.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 그 이야기는 뒷장에 있습니다. 그 뒷장에 이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뒷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매핑을 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그걸 주고 읽으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방학 동안에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그리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크레파스 주면서 하라고 하면 정말 다른 거 귀찮게 안 하고 아주 잘 놀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그 효과적이고 마인드맵에 어떤 정점을 찍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동시 쓰기를 어디 방과후 학교가 아니고 어디 아동보호센터로 갔었는데, 달걀 한 판과 부탄가스를 들고 가서 달걀을 삶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았어요. 물이 끓으면 애들아 물이 끓어 와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부르고, 먹을 때는 맛이 어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했는데요. 이건 제가 매핑을 한 거예요. 이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이들한테 이걸 하면서 이거를 줄글로 한번 써볼까?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썼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끓는 냄비에서 춤을 추고 잘 깨지고 뭐 삶으면 안 깨지고 무서울 것 같대요. 아팠대요. 왜냐? 뜨거워서요. 물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엄청 놀랐는데요. 엄청 놀랐고 좋은 시가 탄생하겠구나 했는데 드디어 뒤편에 시가 한 편 나오죠. 아무 시간이 없어도 이 시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김지혜 아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시인데요. 자, 달걀을 삶으면 뜨겁다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대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즐겁게 놀이를 한대요. 아무래도 제가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삶아진 달걀을 까보면 물렁한 살들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리고 삶은 달걀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 소리를 꿀꺽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 시를 썼을 때 제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아이들한테 시를 쓰게 하는 것은요, 시 써라가 아니에요. 활동을 통해서 마인드맵과 함께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들도 어떤 시를 쓸 때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글을 쓸 때 메모를 하고 쓰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후감 쓰기가 있죠. 독후감 쓰기 넘겨서 톰 아저씨의 몸이라고 하는 독후감을 이렇게 써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 방학 동안에 아이들과 싸울 일이 아니고 씨름할 일이 아니라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볼 일은 아니고요. 엄마가, 아빠가 이걸 주도하고 아이들한테 하게 하면 정말 신나합니다. 그래서 독후감 쓰기가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일기 쓰기가 있어요. 이건 우리 어른들도 해볼 만하죠. 여러분 타향에서 살면서
그 모국어로 일기를 쓰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좀 찝찝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기를 쓰는 거예요. 부호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호와 그림을 가지고 날짜만 써놓고 쓰면 아무도 못 읽습니다. 자기 자신만 읽어요. 정말 깨알 같은 이 이야기들이 있죠. 표정으로 우리는 알아요. 어린애들이 했기 때문에. 아빠가 볼링을 하는데 나는 쨍만 해갖고 있는데 화가 엄청나죠? 어른들은 좋다고 즐겁게 웃고 있어요. 그날에 크리스마스 날인데 하필이면. 그렇겠죠? 26일 쭉 이렇게 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이런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것도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한번 내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또 누구한테 읽어보라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 재밌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넘기면요. 이제 제가 현장에서 지도했던 아이들의 노트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상에서 근무를 할 적에 이것을 여상 아이들이 꿈과 희망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어 시간 내내 마인드맵 1년 동안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넘겨주세요. 계속 이 효과를 봤는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것이 도움이 돼서 대학 생활에 많이 레포트 낼 때 굉장히 도움이 됐다. 시험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첫 발령이 났을 때 중학교 1학년한테 해보라고 한 마인드맵이에요. 국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켰는데 지금 벌써 20년 전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잘해. 시켜보면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그 긴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요. 넘겨서요. 이제 넘기게 되면 쭉쭉 넘겨주시면 이제 대회에 나가서 상 탄 것들이 딱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하려니 너무 떨리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굉장히 서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 안드레지드 말처럼 나는 한 권의 책을 뽑아 들었고 그리고 다시 꽂아 놓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내려가면 조금 전에 제가 아닐 거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두서없이 짓거리는 말을 한마디라도 귀담아서 실행하신다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한 잔 신앙송이야. 근데 이 책이야 우리 신앙송 교재로 쓸 거야. 깡이야. 외국인들 우리말 공부에 딱이야. 80, 90 먹은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도 좋겠어. 엄마와 승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한국인 애성시 백설